답이 답만 외우는 화제조리 기능사 187쪽 모의고사 1회 해설에 나오는 요점 정리 볼게요. 수분 활성도의 값은 1 미만으로, 자, 제일 큰 것은 뭐죠? 세균이고요. 제일 적은 것은요, 곰팡이죠. 매개물에 의한 분류 볼게요. 자, 매개물에 의한 분류. 채소를 매개로 하는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회충, 고충, 요충, 편충, 동양, 모양, 손충. 육류를 매개로 하는 기생충은요, 유구조충, 무구조충이죠. 자, 어패류를 매개로 하는 기생충은요, 페디스토마, 간디스토마 있죠. 자, 승홍은 금속 부시성이 강하여 비금속 기구 소독에 이용하며 온도 상승에 따라 살균력도 비례하여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붕산은 유해 보존용이죠. 우유의 가열 살균법 볼게요. 자, 저온, 고온, 초고온으로 나눠지고요. 자, 저온은 62도에서 65도로 30분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에서 75도로 15에서 20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 자, 초고온 살균법은요, 130에서 150도 1, 2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 말하죠. 이 숫자 잘 기억하셔야겠죠. 영양 강화제란 식품의 영양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 첨가물로 비타민류와 아미노산류, 무기염류 첨가되며 그 종류로는 구연산철, 구연산, 칼슘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분류 볼게요. 식품의 변질, 변폐를 방지하는 첨가물은요,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피막제고요. 식품의 기호성과 관능 만족에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조미료, 산미료, 감미료, 착색료, 착향료, 발색제, 표백제 있죠. 식품의 품질 계량 유지에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밀가루 계량제, 품질 계량제, 호호료, 유화제, 이영제, 용제 있고요. 식품의 영양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은요, 영양 강화제. 식품 제조에 필요한 첨가물은요, 팽창제, 소포제, 추출제, 껌, 기초제 있죠. 항산화제 하는 천연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는 거. 비타민 E 토코페롤, 세사몰, 비타민 C 아스코브산, 케르세틴, 고시폴이죠. 자, 천연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하는 거. 토코페롤, 세사몰, 아스코브산, 케르세틴, 고시폴 남길게요. 갈매기살은 돼지 한 마리에 약 300에서 400g 정도 나오는데, 돼지고기 부위 중 갈비뼈를 발굴할 때 분리되는 얇고 긴 형태의 횡격막에 붙어있는 살을 말하죠. 자, 연결 볼게요. 복어는 테트로도톡신, 목시족에는 베네르핀, 섭족에는 삭시토신, 동미나리는 시키토신, 도버섯은 무스카린이죠. 이거 달달 자꾸 나오죠. 나이트로사민은 발색제인 아질산염과 아미뉴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발암성을 갖는다. 12번 아플라톡신은 열에 안정하기 때문에 가열 조리를 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수분 16% 이상, 상대 습도 80에서 85% 이상, 온도는 25에서 30도인 환경에서 잘 생성되죠.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볼게요. 자, 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 등의 직무 볼게요. 식품 등의 이색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영어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주수 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식품 등의 압력 폐기,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죠. 영업신고 대상 업종 볼게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위탁 음식 영업 및 제과점 영업, 이런 것들은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짧은 것부터 볼게요. 자, 4시간 교육하는 거는요,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제조 하려는 자는요, 4시간 교육. 6시간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식품 적개법을 하려는 자,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을 하려는 자는요, 6시간 교육. 자, 나머지는 8시간이죠. 식품 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공유 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겠죠. 식품위생이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죠. 공중보건학이란 환경위생은 향상, 감염병의 관리, 개인위생의 개별 교육,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조직,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질병 예방과 생명 연장,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고, 이 목적 잘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 자외선은 일광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으며 2600에서 2800 파장에서 강한 상륙 작용을 갖고, 적당한 자외선은 성장과 신진대사, 적혈구 생성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 직업병 볼게요. 이타이병은 일본에서 발생한 이타이병은 카드뮴 오염에 의한 것으로 뼈의 주성분이 칼슘 대사에 장애를 가져와 뼈를 연화시키는 병이고요. 담염병은요, 이상 고압 환경에서의 작업으로 질소 성분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용해되어 있다가 감압 시 질소 기포를 형성, 신체 각 부위에 공기 색전증을 일으키는 게 잠압병이죠. 이거 글씨가 바뀌었어요. 색전증이에요. 대장균의 존재 여부는 분변에 의한 오염 유무의 지표가 되며 수질 검사 등에 종종 응용되는 수단으로 위생학상 중요하죠. 건강한 사람의 가청 음역은 20에서 2만 헤르츠이며 난청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파수는 약 4000헤르츠죠. 자, 난청의 원인 볼게요. 소음 특성, 음압의 수준, 개인의 감수성, 노출 시간의 분포죠. 자, 산화제는요, 갈변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이죠. 자, 효소적 갈변 억제법 볼게요. 자, 효소적 갈변 억제하는 방법. 산소 및 기질 제거, 즉 pH나 온도 조건을 조절하고요. 열 처리하는 등 효소의 불활성화, 아황산염, 아황산가스를 이용하고 철분이나 구리 등 금속 이온을 제거해야겠죠. 자, 비타민 D는 햇빛에 들어있는 자외선을 쬐면 사람의 몸에서도 생성되고, 사람은 음식물에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프로비타민 D가 자외선에 의해 비타민 D로 전환되기도 하죠. 자, 인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서 인산이 공유 결합을 한 복합 단백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달걀 노른자에 있는 비텔린,
젖에 함유되어 있는 카세인이 대표적이죠. 밀가루의 단백질과 혼합되어 글루텐을 형성하는 물은 굽기 과정 중에 전분의 호화를 도와주며 반죽의 되기를 조절하고 온도 조절도 역할해주죠. 자,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지방은 IDOD 값이 높고요. 일반적으로 어류의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 커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복합 지질은 친수기와 친유기가 있어 지방을 유화시키려는 성질이 있죠.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것은 뭐죠? 물이죠. 자,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죠. 자, 마가린은 액체 상태의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고 니켈과 백금을 넣어서 고체형의 기름으로 만든 가공 유지죠. 자, 그 다음에 안토사이아닌 색소 볼게요. 안토사이아닌 색소는 꽃, 채소, 즉 가지죠. 자, 사과, 딸기, 포도 같은 과일 등의 색소로 산성에서는 선명한 적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아칼리에서는 청색으로 변하죠. 자, 당류를 고온 160에서 180도로 가열하면 설탕은 캐러멜화해서 갈색으로 변하죠. 수분 활성도란 임의의 온도에 있어서 용액의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로 정의되죠. 자,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 공식만큼은 외워둘게요. 용매의 수증기압에서 분포는 용매 수증기압, 분자는 용액의 수증기압이죠. 마늘의 매운맛을 알리신으로 가열하면 휘발하여 매운맛이 약해지죠. 필수지방산의 종류는 리놀레산, 린놀레산, 아라키도산. 자, 비타민 A, 레티놀 볼게요. 비타민 A는 상피세포를 보호하고 눈의 작용을 좋게 하죠. 특징은 식물성 식품에는 카로틴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동물의 몸에 들어오며 비타민 A로서의 효력을 갖고요. 결핍되면 야매증,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요. 자, 식품으로는 간, 나랑, 버터, 시금치, 당근이 있죠. 자, 딸기에 있는 유기산은요, 구연산. 그 다음에 37번에 3번 볼게요. 어육은요, 약아칼리성이죠. 생선의 근육과 뼈가 밀착되어 있으면 신선한 것이고 신선도가 떨어지면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생선에 관한 질문인데 문제인데 네, 만든 문제이니까 2, 3, 4 안 한 거겠죠. 자, 이런 것도 골라서 할게요. 신선도가 떨어지면 흰자의 점성이 감소하고요. 고등어는 눈이 툭 튀어나오면서 밝고 투명해야 하며 고등어 특유의 냄새, 트라이메틸아민이 나와야 된다. 하지만 비린내가 강한 것은 신선하지 못한 거죠. 자, 급식 재료비는 조리원 제품, 반제품, 급식 원재료, 조미료 등 급식에 소요된 모든 재료에 대한 비용을 말하고요. 조리제 식품비는 급식 재료의 구입에 소비된 비용을 말하죠. 자, 계산 문제는 안 보는데요. 좀 내용 정의만큼 볼게요. 선의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소비한다는 전제 아래 재료의 소비 가격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말 재고로 남는 것은 가장 나중에 구입한 거죠. 자, 믹서의 기능은 과실, 곡물, 채소 등의 재료를 갈거나 이겨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구죠. 후두의 역할은 환기효과, 탈취효과, 먼지 제거 효과. 조리장은 통풍, 채광 및 급배수가 용이하고
소음, 악취, 가스, 분진, 공해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죠. 열 응고성이란 단백질이 열에 의해 굳은 성질로 가열 속도, 온도, 재료 배합에 따라 응고 상태가 바뀐다. 설탕은 응고 온도를 높여줘야겠죠. 콩나물은 싹이 트면서 콩에 없던 비타민C가 증가하는데 콩나물 200g이면 비타민C 하루 필요량을 충족시키고요. 따라서 비타민C가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 비타민을 보충하기에 좋죠. 자, 노화 억제 방법 엄청 중요하죠. 호화한 정보를 80도 이상에서 급속히 건조시키거나 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여 수분 함량을 15%로 이하로 한다. 설탕이나 유화제를 첨가. 무기염료는 노화를 억제하죠. 자, 가열 조리하는데 세 가지 건열, 습열, 전자레인지 있죠. 건열은 굽기, 볶기, 부치기, 튀기기가 있고요. 자, 습열은요, 삶기, 끓이기, 찌기가 있죠. 전자레인지에 의한 조리는요, 초단파, 전자파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거 보니까 사후경제에 관한 내용 같아요. 육류가 도살되면 글리코겐이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을 생성하여 pH가 저하되고 사후경제 시기에는 보수성이 저하되고 육즙이 많이 유출되고요. 사후경직은 근섬유가 액토마이오신을 형성하여 근육이 수축되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생선을 조릴 때 처음 몇 분간은 뚜껑을 열어서 비린내를 휘발시켜야겠죠. 흰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나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 색이 하얗게 유지될 수 있죠. 열을 가하여 튀김을 한 기름은 산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산소 차단이 중요해서 넓은 폐보다 밀폐된 곳에서 보관하고요. 이물질을 거른 후 광선의 접촉을 피해 보관하시고요. 철제팬에 튀긴 기름은 다른 그릇에 옮겨서 보관해야겠죠. 이게 지금 튀김에 대해서 나오죠. 양갱은 붉은 팥을 삶아서 앙금을 낸 다음 설탕과 한천을 넣고 졸여서 굳힌 것이죠. 자, 밀가루 반죽에 지방을 넣으면 글루텐 표면을 둘러싸서 음식이 부드럽고 연해지는데 이것을 연화, 스조트닝화라고도 하죠. 냉동 건조란 식품을 동결시킨 다음 승화에 의해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마지막, 밀어서기는 모든 칼질의 기본이 되는 칼질법이고 피로도와 소리가 작아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안전사고도 적고요. 밀어서기를 할 때는 칼날을 다른 쪽 검지 둘째 마디에 대고 대각선으로 비비고요. 비빈다는 느낌으로 하고 칼을 끝쪽으로 미는 듯하게 가볍게 움직이며 높게 들지 않고 반복해서 써는 게 밀어서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떼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숫돌의 종류 볼게요. 자, 400짜리 볼게요. 거친 숫돌로서 새 칼을 사용할 때 칼의 형상을 조절하고 형태가 깨진 칼 끝의 형태를 수정하기도 하고요. 칼날을 두껍고 이가 많이 빠진 칼을 가는데 사용하고요. 굵은 숫돌을 사용할 경우에는 칼 끝에 요철이 심하게 생기므로 중간 숫돌과 마무리 숫돌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은 게 400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000짜리 볼게요. 자, 숫돌 1000짜리는요. 고운 숫돌로서 굵은 숫돌로 간 다음 잘리는 칼의 면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일반적인 칼갈이에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1000짜리죠. 그 다음에 4000에서 6000짜리 볼게요. 마무리 숫돌로 어느 정도 부드럽게 손질된 칼날을 더욱더 윤기나고 광이 나게 갈아주고 입도가 낮은 숫돌에 갈아 칼날을 세운 다음 마무리 숫돌에 갈아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58번 전복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은 글루탐산과 아델리산이다. 감칠맛 이외에도 아르지닌, 글리신, 베타인의 단맛, 그리고 글리코겐이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죠.
적 재료를 꼬치에 깰 때는 반드시 꼬치에 꿰는 처음 재료와 마지막 재료가 같아야 하는데 그 꿰는 재료에 따라서 산적 음식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 때문이죠. 자, 산적이란 익히지 않은 재료를 양념해서 꿰어서 옷을 입히지 않고 굽는 것을 말하고요. 자, 누름적. 자, 누름적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재료를 양념하여 꼬치에 끼워 전을 부치듯이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서 속 재료가 잘 익도록 누르면서 지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재료를 양념해서 익힌 다음 꼬치에 깨는 방법이 있죠. 자, 조미료 순서 볼게요. 소금의 분자량이 커서 설탕과 소금이 동시에 들어가면 짠맛이 먼저 스며들어 단맛의 침투가 더디기 때문에 항상 조미료는 순서는요. 설탕, 소금, 식초 순으로 넣는 것이 좋죠.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모의고사 해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